자, 일단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보면 뭐 매년 수학이랑해서 앞으로씩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음으로 4분의 1 이하가 되는 건 몇 년 후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맨 처음 수학이랑을 A라고 잡아버리면 매년 4%씩 감소하니까 1년이 지나면 100분의 9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몇 년인지 모르니까 이걸 N이라고 잡아서 내가 풀고 싶은 건 얘가 4분의 1 이하가 된다라고 해서 이 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치? 그럼 일단 A하고 A를 지워버리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수로 보이고 또는 문제에서 로그가 있으니까 양쪽의 로그를 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로그를 보니까 양쪽이 밑이 11로그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쪽에 밑이 11로그를 취하면 부동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 왜? 증가함수니까. 됐니? 그래서 양쪽에 밑이 11로그를 취함으로써 로그 N 앞으로 뺍시다. 100분의 96 로그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풀어보시면 N에 자 로그 96이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쪼개서 다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때 로그에 대하여 숫자 배열이 같은 건 구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로그 96이 된다. 이거 따라와야 돼. 오케이, 여기다 1을 더하면 로그 96이 되는 거.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바로 1.98 써주셔야 되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2 빼주신 게 마이너스 2 로그 2, 로그가 0.3이니까 0.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끝인 거지.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 숫자 배열 같은 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조금만 써줄게. 로그 96은 로그 9.6 곱하기 10이 되니까 얘는 로그 9.6 더하기 로그 10인데 여기 1 점수 1 더하면 한 자릿수 올라가고 2 더하면 두 자리 올라가고 1 빼면 한 자릿씩 뒤로 가고 됐니?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0.02가 되고요 마이너스 0.02의 n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0.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오세요.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50을 곱해. 양쪽에 마이너스 50을 곱하니까 n은 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3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자, 180번 갑시다. 180번 쉬웁니다. 과제 안 하신 분들도 이거 꼼꼼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시겠죠? 무조건 다 한 명씩 빠짐없이 꼼꼼히 따라와야 돼. AX 없는 거라. 누구야? 누구야? 싫어. 잊지마, 얘들아. 자, 봅시다. 자, 일단 180번 문제다 별표 치고 선생님이 저번에 기울기와 길이 이거 했던 거 같다. 그치? 맞나요? 그래서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함으로써 좌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 되냐면 이 A하고 B가 의미하는 건 교점이다 라고 해서 교점은 연립이니까 저 지수 방정식하고 다음과 같은 1차식을 연립을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먼저 겪어봐야 돼. 지수 방정식은 지수끼리만 연립이 가능하고 지수하고 1차는 연립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핵심은 좌표 설정이 계속 핵심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와 이 길이 이게 고3 때까지 똑같이 계속 보이셔야 돼요. 기울기와 길이. 저걸 가지고 좌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럼 가보면 이 기울기와 길이를 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2K라고 잡으면 여기가 K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K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K를 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K가 의미하는 건 X축에 대한 평행이동, Y축에 대한 평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B타를 가지고 K를 구해버리면 5K 제곱이 45가 나와서 K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임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됐니? 그러면 좌표를 이 A의 좌표는 절대 구할 수 없다고. 절대.
그래서 임의로 가정을 하는 거야. 이 A의 좌표를 뭐 알파, 2의 알파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나는 B의 좌표를 알파에서 6만큼 갖고 2의 알파 제곱에 3만큼 갖으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나는 얘를 지금 직선을 활용해서 구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B는 사실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므로 얘가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2 알파 더하기 3이 2의 알파 더하기 6이 된다 이렇게.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2 알파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3은 2 알파 더하기 6 마이너스 2 알파 되고 얘는 31 2 알파. 이거 바로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묶어. 자 2 알파로 묶으면 틀렸네. 63인가? 이걸로 묶어버리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63 2 알파가 되고 내가 구하려는 2 알파는 63분의 3이 된다. 결론 알파는 로그 2에 나누니까 21분의 1이다. 됐습니까? 내가 구하려는 알파는 로그 2의 21분의 1이다. 답은 3번이 되겠지. 이되니? 그래서 이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180번은 질문인데 181번은 질문이 없네. 그래서 180번, 181번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이야기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18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2번.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고딩 2스텝 과제를 하면서 웬만하면 계속해서 좌표 설정만을 고민을 했어야 돼요. 좌표 설정. 내가 이놈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나 없나, 교점을 구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것만 똑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둘다 1대2가 오늘 좀 따분할 거예요. 선생님 계속 문제 풀다가 아마 끝날 거야.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 우리가 월수반인데 수요일까지 과제가 오늘 풀었던 것들 전체적인 오답이 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보고 영상 바로 선생님이 내일 오전? 이때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답을 꼼꼼하게 해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랑 센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센 풀었다고 고쟁이 할 수 있겠지 하다가 들이대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답 일단 꼼꼼하게 하세요. 근데 풀이가 돌고 도니까 어느 정도 풀이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자, 봅시다. 자, 이때 내가 구하려는 게 35K를 자, 갑시다. 자, 그럼 일단 P하고 Q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면 이 P하고 Q는 어쨌든 교점이다. 교점. 그럼 머릿속에 일단 P하고 Q는 계속해서 교점이라고 읽어주시면 교점은 연립이 맞아. 그래서 연립하려고 식을 보니까 지수함수니까 어느 정도 연립도 할 수 있을 것 같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잡아놓고 자, X좌표의 B가 1대1라고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좌표 설정에 대한 얘기구나. 좌표를 어느 정도 설정만 하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볼게. 자, 일단 이 P의 좌표를 한번 보면 이 P라는 놈은 이놈과 이놈을 연립하는 건데 저 K 때문에 어차피 값이 정확히 안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Q의 좌표를 한번 보면 이 Q는 마찬가지로 이놈과 이놈을 연립해야 되는 거거든. Q는 요거랑 요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저 K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구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Q의 X좌표는 X좌표의 B가 1대2니까 얘는 2알파다라고 해서 좌표 설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P가 어쨌든 교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알파를 이 그래프에 대입한 것과
알파를 이 그래프에 대입한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식이 나와. 해볼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것과 여기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따라오시나요? P에 대한 Y좌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를 이 그래프 저 그래프에 대입한 게 똑같다. 됐니?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에 X좌표가 2알파인데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것과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식 하나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2알파를 대입하니까 K 곱하기 3의 2알파가 여기다가 2알파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더하기 8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시나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거지. 그럼 봐봐. 내 목표는 K를 구하는 거야. K. 그럼 여기서 K를 천천히 소거해 보겠다고. 아니, 미안. 알파를 소거해 보겠다는 거지. K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식 정리합니다. 양쪽에 3의 알파를 곱하면 3의 2알파고요. 3의 2알파 K가 1이니까 양쪽을 K로 나누니까 일단 3의 2알파 제곱이라는 걸 K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3의 2알파 제곱이 K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따라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곱하기 K분의 1. 됐나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K분의 4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7K는 4가 되고 K는 7분의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7분의 4를 대입하니까 답은 20 이렇게 돼.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좌표를 일단 설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 이 교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오늘 풀이가 계속 들어오고 볼 거야. 그것만 익혀. 자, 넘어가서 184번 가봅시다. 184번. 자, 줄게요.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얘가 지수함수긴 한데 밑이 조금 굉장히 대팍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있는 건 밑이 일단 2a 더하기 1의 제곱 얘를 밑으로 갖는 어떠한 지수함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함수는 어쨌든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내가 어느 정도 그리고 싶어.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유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게 그리면 되거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게 그리면 되는데 얘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기본적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고. 얘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일 것이고 주어진 얘가 0과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함수일 것이다.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에 따른 일단 범위를 구해보시면 얘는 4a 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a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네. 자, 그래서 이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증가함수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설정을 해보면 정근선은 여기 y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정근선은 y는 0 잡아주시고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범위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이 범위일 때에 대한 그래프는 정근선 y는 0 잡아주셔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다. 그럼 이거 갈게요. 자,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요거 괜찮지? 자, 그 다음 요거 오른쪽 거 풀어보시면 요거의 반대니까 요거의 반대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언제가 감소함수인지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안 되니까 이렇게 쪼개주시고 이렇게 쪼개주면 얘가 감소함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점근선은 y는 0 당연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근선은 y는 0 당연하다라는 거고 자 니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즉 얘를 의미하는 거야. 감소함수이면 이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1이라는 애가 사실 어떻게 보이면 좋냐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1이니까 얘가 f0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F0. 자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작을수록 더 큰 게 맞지? 그치? 크니까 맞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작을수록 더 큰 게 맞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여기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증가함수 맞니? 그럼 증가함수는 안에 있는 게 더 클수록 큰 게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풀지 마시고 얘는 일단 저걸 보는 순간 증가함수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겠구나.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185번 갑니다. 185번. 이 삼각함수 영상 봤어? 정리했어? 야, 지금 자, 가봅시다. 자, 일단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수함수 문제구나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문제. 그럼 이 각각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면 자, 이때 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때는 AX하고 BX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함수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니 어느 게 AX고 어느 게 BX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당연히 이 오른쪽 양수일 때만 보면 돼. B가 당연히 크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하고 3분의 1의 X를 보면 여기다 1대 1의 대입한 게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B의 X 잡아주시고 할수록 빨라진다 할수록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AX하고 BX가 X가 음수일 때는 1보다 크다라는 게 당연하지. 왜? X가 음수란 얘기는 여기죠? 맞나요? 근데 여기가 둘 다 0,1을 지나잖아. 그러면 이때는 둘 다 1보다 큰 게 맞고 더 나아가서 B의 X보다는 얘가 BX지? BX보다는 AX가 위에 있는 것도 맞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봅시다. X가 양수일 때 요거다라고 나왔어. 요거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AX하고 BX에 대해서 증가감도를 어느 정도 알고 싶은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증가감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봅시다. X가 양수니까 이 오른쪽에서만 보란 얘기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증가함수를 하나만 잠깐 그려볼게. 증가함수 하나. 그러면 봐봐. X가 양수일 땐 증가함수는 그 어떠한 감수함수보다 크다. 말이 되죠. 그쵸? X가 양수일 때 증가함수는 어떠한 감수함수보다 크다. 말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A가 일단 1보다 크고 B가 0과 1 사이면 얘는 무조건 성립할 거란 얘기야. A가 증가고 B가 감소라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A가 증가이면서 B가 증가이더라도 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언제? A가 1보다 크고 그리고 A가 B보다도 크다면 둘 다 증가하지만 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왜냐면 이렇게 얘가 Y는 BX라고 하면 얘가 더 큰 거, A가 더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오니까 이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얘가 감소함수라면 A가 감소함수라면 당연히 B도 감소함수여야 되고, 그러면 A가 감소함수고 B가 감소함수이면서 A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A 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A가 0과 1 사이인데 A가 B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애들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얘가 성립하는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거 보시면 얘는 양쪽에 x제곱을 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지?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거일 때 무조건 이게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틀렸네? 맞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애가 있다고. 이때는 이때 틀렸네? 이때 틀렸네? 그래? 틀려? 아, 네, 다 틀렸네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 하나, 둘, 셋 전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는 지수함수에 대한 식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 있는 이러한 식은 밑도 다르고 지수 다르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x는 x끼리 묶어서 이렇게 봐버리고 양쪽을 bx로 나눴어. 양쪽을 b의 y로 나눠버리면 양쪽을 b의 y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밑을 통일 충분히 시켜서 지수함수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똑같아 이제.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 A가 만약 증가함수라면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치? 둘 다 감소함수이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오니 이 각각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A는 즉 감소함수이면서 B는 증가함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본 순간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는 x보다 y가 크다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가 맞는지 틀린지 나는 밑만 보면 되는 거야. 밑만. 밑이 증가함수라면 얘는 x가 y보다 큰 거고, 밑이 감소함수라면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b분의 a의 범위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b분의 a의 범위가 궁금하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b분의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양쪽을 b로 나누면 b분의 1보다 크고 b분의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오니? 그럼 얘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얘는 부정어가 변하니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양쪽을 b로 나눠. 그럼 b로 나누면 뭐 b분의 a는 어쨌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 따라오세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얘도 맞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b분의 a는 b가 더 크지? 그치? 그럼 b분의 a는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b는 1보다 크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서도 감소함수라는 걸 체크를 해버리면 아, 감소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오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형태가 나왔어도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서 188번 가면 되겠다.
188번 갈게요. 기분이다. X번가 마이너스 4부터 4.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고랭이 전부 통틀어서 지수함수 로감수에서 제일 많이 버벅대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오히려 좀 괜찮고 수열 오히려 좀 괜찮거든. 얘가 제일 빡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쪽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중간고사의 핵심이 겁니다.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알파를 넣고 x는 b에서 최대값 베타를 넣습니다. 이때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b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보자. 일단 주어진 얘를 봤는데 우리가 익숙한 상태는 사실 뭐 이런 게 익숙한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얘랑 똑같은 거 아니니? 맞아? 얘는 루트 2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이거 뭐야? t제곱인 거고 맞아? 얘는 2x를 t라고 치환하면 4x가 t제곱인 거고 그냥 조금 속여서 표현한 것 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일단 루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중요한 거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정리합시다. 이게 이렇게 쓰자. 루트 2의 x 이렇게 쓰자.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증가함수니까 밑이 루트 2인 거 그냥 갖다 써도 되겠다. 그동안 안 변하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루트 2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t의 범위는 루트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t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은 변하지 않는다. 됐니? 자 일단 요거 계산하면 루트 1을 4제곱하니까 4고요. 얘는 그거의 역수니까 t의 범위는 4분의 1부터 4다.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와.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이 식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자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루트 헷갈리면 이렇게 바꾸자. 나도 헷갈려. 2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지 얘들아. 그치? 여기 루트가 여기 2분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아? 근데 2의 2분의 1 x가 t니까 얘는 2t가 되겠네. 따라오세요.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 추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건 여기서 넘어갈게. 괜찮아? 2차 함수로 바꿔주시고 2차 함수의 최대 추수를 구하는 문제다. 됐죠? 자 넘어가서 189번 갑시다. 189번. 이거 둘 다 해야 되나? 1번에 쌤이 많으니까 1번은 많은데 2번이 없죠. 자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지수방정식 치환하는 거 맨날 똑같아. 맨날 2의 x를 t라고 치환하거나 그러면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오고요. 또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서로 역수인 관계. 얘를 치환하면 t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산술기라 이렇게 따라온다. 그래서 얘를 본 순간 우리는 1번, 2번 중에 2번을 택해야 된다는 거고 t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 얘는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뺀 것이다.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더하기 4t 더하기 5 정리하니까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그래프 그려주셔서 t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근데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t가 2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대입한
4 더하기 8 더하기 3을 하니까 15이가 답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건 너무 좀 많이 봤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얘를 치환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냐면 선생님 쟤는 치환하면 어떤 범위가 따라오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범위가 따라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범위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얘는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여기를 더하기 이거라고 생각하자.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는 이거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도 한 거거든. 원점 대칭. 이거를 x축 대칭하고 이거를 y축 대칭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오니?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야. 근데 이 둘을 더할 거야. 그럼 잘 봐. 이 둘을 더하면 얘 계속 커지지. 얘는 0이 가까이 가지. 그럼 x가 양수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즉 y 값은 양수는 다 되겠다. 여기 오른쪽만 맞을게. 이해되니? 얘는 계속 커지니까 계속 커지는 거를 얘가 처리할 수가 없다고. 얘는 0이 가까이 가니까. 따라와. 자 얘는 계속 작아지지? 얘는 0으로 가지? 즉 얘는 저 음수는 다 되는 거야. 다. 즉 얘를 치환하면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놈을 치환하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니까 모든 실수를 사실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범위가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답을 내시면 얘는 t제곱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3t 더하기 3. 근데 t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유형은 여기까지였다면 지금은 좀 더 추가해서 여기까지를 그냥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오십니까? 한 번 정도 봐두면 아마 까먹지 않아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냥 체크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너무 빠르니? 마음이 급해. 가르치고 싶은데 계산해볼게. 자 191번 갑시다. 191번 줄게요. 이거는 정의를 모르셔서 못 푸는 거니까 제발 정의를 좀 정리합시다. 우리 이거는요 저번 시험범위였어요. 저번 우리 1학년 기말고사 시험범위. 아니 중간고사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여기는 얘를 뭐라고 읽냐라는 거야. 그냥 저게 뭐야? 집합. 그래. 근데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지? 함수. 얘들아 얘는 그래프야. 그래프. 얘가 그래프의 정의야. 이러한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의 정의 이거를 사실 함수에서 처음 배우고 또는 집합에서 처음 배워요.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요 x, fx 얘가 그래프의 정의야. 이때 x가 정의역에 속할 때 얘가 그래프의 정의라고. 여기는 얘를 단순히 순수성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얘는 그래프의 각각의 점들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a가 의미하는 건 사실 y는 로그 4의 x라는 그래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위의 점이 다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쉽다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a, b가 a의 원소란 얘기는 a, b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프 위의 점이면 얘가 원소입니까? 얘가 위의 점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얘가 위의 점이면 얘가 위의 점입니까? 얘가 위의 점이면 얘가 위의 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위의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대입하잖아. 1,3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왼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로그 4의 a가 b이면 이거야. 따라오니? 그 다음 얘가 위의 점 입니까는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까? 즉 b 더하기 2분의 1이 로그 4의 2a 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따라오세요. 얘가 위의 점이면 얘가 위의 점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봐봐. 얘는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a네? 맞니? 근데 로그 4의 2가 2분의 1이고 얘가 b니까 얘하고 얘는 얘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니은디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석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위의 점이고 위의 점이면 위의 점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천천히 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안 어렵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94번 갑시다. 194번 쉴게요, 여러분들. 얘네가 이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K의 범위를 구해. 자, 가자.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이라면 사분면에서 만난다? 이거 보자마자 절편 안 떠오르면 이제 그냥 망하는 거야. 저번에 심지어 풀기까지 해줬어. 그래서 사분면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함수에서도 절편으로 풀었다고. 똑같이 절편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절편은 y절편이든 x절편이든 하나만 보면 됐거든. 근데 로그함수 지수함수부터는 약간 두 개를 볼 수도 있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뿐인 거야. 해볼게.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따라오고요. 자, 그러면 나는 절편으로 풀 거니까 이 그래프를 막 그리지 마시고 절편까지 꼭 찍어서 그리는 게 유리하겠다. 어차피 절편으로 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x절편은 x에 뭘 대입해야지 0이 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0이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0 찍고, 자, y절편은 x에 0 대입하니까 0,6이지? 그래서 6 찍어.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함수 그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함수 보시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k 생각해 주셔서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옮길 거야.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얘가 점점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가면 이 사분면에서 안 만나네? 안 만나네? 언제 만나? 이놈의 절편이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내내가 무슨 말인지 절편으로 푸는 거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이 사분면에서 만난다고. 따라와. 근데 이렇다고 항상 만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x절편이 여기 엄청 커. 자, 엄청 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래서 y절편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y절편은 6보다는 작아야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절편을 푸는 겁니다. 절편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x절편이 주어진 저 로그 함수의 x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주어진 저 로그 함수의 y절편이 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의 x절편을 그냥 좀 암산을 얘들아 잘 해봐. x에 뭐 대입해야지 0대? x에 뭐 대입해야지 0대? 얘가 0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면 되겠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얘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됐니? 자,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되지? 맞아. 그래서 얘는 로그 2분의 1에 k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k 넘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k는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자, 얘는 로그
2분의 1에 k가 6보다 작아.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의 핵심 밑이 닮으면 밑을 통일하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1. 됐니? 그러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겠구나. 됐으니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답 64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 답이지. 그래서 여기는 단순 계산은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고 그래프라고 지금은 얘들아. 근데 사보면 나왔네. 절편으로 풀겠다. 근데 x절편만 보면 안 되고 y절편까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넘어가서 195번 갑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지를 만들면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문제를 냈는데 너무 쉽게 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통과할 것 같은데 공부하면 또 막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시 시험지 만들었거든 주말에.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사기조화 수준인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쉽게 낼 생각은 없으니까 얘들아 어렵게 내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약간 지금 이 195번 같은 스타일을 사실 냈었거든. 근데 선생님 문제를 너무 바꾸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저 문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냈던 시험지는 이 문제를 냈는데 그게 오늘 시험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쌤에서 우리가 한 거니까 오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쌤에 이런 문제 없는데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면 쌤은 우리가 지수함수까지만 질문을 받았고요. 우리는 쌤에서 이 문제 하나만을 푼 겁니다. 이 그래프 그려서 Y는 사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점근선 접어 올려서 이거 떠올라야 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여기 그냥 끝까지 몇 분이라고. 어떻게 풀지 보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머릿속에는 여기는 이 2분의 1 줬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개형을 준 거야. 여기는 5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y축에 대한 평이 이동했기 때문에. 따라오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는 점근선 5분의 p 바로 잡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끝이야. 됐니? 근데 x는 3이라는 애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x는 3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x는 3. 이거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는 얘기죠. 이 왼쪽으로 가면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게 범위가 나오는 거야. 3이라는 애가 5분의 p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까? 등호가 붙으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정면선은 가까이 가지 그 값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p는 15보다 작다. 이게 그냥 위에 거 풀면 되는 거고요. 따라오시니까? 자, 아래 풀려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일단 이 마이너스 p라는 점근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p라는 점근선이 당연히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마이너스 p가 점근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근데 절대값이어도 접어 올릴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y는 사람 두 점에서 만날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그냥 째껴버리고. 이해돼? 근데 이거 째껴.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자, 풀어보면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 대충 그리세요. 그 다음 접어 올려. 그럼 접어 올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발 점근선 똑같이 체크하라고. 됐니? 근데 얘가 y는 사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y는 4가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따라오십니까? 즉 4라는 애는 p보다는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y는 4는 y는 p보다는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근데 얘는 당연히 y는 4는 당연히 0보다도 커야겠죠. 그럼 답은 1.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답을 내니까 답은
4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그러면 손가락부터 5, 6 이렇게 하다가 진짜 손가락 잘라버린다. 오케이? 바로 해. 여기서 여기 빼고 하나 더 빼야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달리기만 하세요. 시험 때 이렇게 재고 있으면 바로 다시 핍니다. 시간 다 날려볼게. 빼지마. 자, 넘어가서 196번 갑니다. 196번.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196번 별표 3개.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쳐시고 치시고 그래프 그리는 법 지금부터 배우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법. 일단 문제를 한번 써놓을게요. y는 k하고 만나게 된다. y는 k가 득점에 같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야. 선생님 이 그래프 좀 그릴 줄 아는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그냥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그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다 종치는데요. 시험 끝나는데요. 시험 망하는데요. 재수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얘는 일단 y는 3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런 그래프를. 그러면 얘가 어떤 그래프냐면 얘는 y는 x에다가 절대값이 달린 이러한 그래프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 x가 양수인데만 그리고 y축 대칭해버렸다고. 기본입니다. x가 양수인데만 그리고 y축 대칭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얘는 x가 양수인데만을 그리니까 y는 3x를 그려. 이렇게. 근데 x가 양수인데만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따라오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이 그래프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지?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왜? 어차피 초대축소든 교점이든 그래프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게 끝이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절대값 있는 거 일단 여기 옆에 떼어놓고 평행이동 다 떼어놓고 이거 먼저 그려.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y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러한 그래프고 얘는 y가 양수인데만을 그려버린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그래프를 따고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똑같아. y가 양수일 때는 y는 fx가 나오고 y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y가 fx니까 y는 마이너스 fx가 나온다. 그럼 y가 양수일 땐 얘를 그리고 y가 음수일 때는 얘를 x축 대칭한 걸 그린다. 맞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냥 어거지로 하면 되지만 시간이 아깝다고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을.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따라와. 근데 얘를 y가 양수인데만을 그리고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따라오십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가장 중요한 점만 평행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x축으로 3만큼 3 더하니까 4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빠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y는 k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k가 이렇게 즉 k는 4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틀렸어. 맞아? 됐지? 아니야? 뭐? 왜 뭐야? 자, 여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4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가 5가 되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x는 k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존재된다는 얘기고 k는 4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건너갔다가 빠르게 그리는 거 저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쨌든 대칭 형태가 나온다. 그건 왜요? 대칭 형태가 나와. 선생님 여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이거는 위아래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핵심은 대칭성을 띄고 있다. 네. 자, 넘어가서 199번 갑니다. 199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Q가 OP를 1대3으로 내분한다. 이때 Y좌표를 구하라.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자. 자, 일단 Q가 OP를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자명해.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가 1대3이면 중요한 건 이 Q의 X좌표하고 P의 X좌표의 비율 또한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대로 흘러간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OP라는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다 수선의 발 쭉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내려보니까 이삼각형 닮음이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1대3이란 얘기는 사실 이 각각의 X좌표의 비율을 주고 있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어가셔야 될 거는 문제에서 길이 B가 나오면 이 길이 B는 좌표의 비율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 지수함수 오가면서의 핵심이 좌표 설정이었어. 그치? 좌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는 뭐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이 2배가 된다라고 줬다면 지금은 길이 B로 좌표 설정할 수 있게끔 주고 있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포커스는 계속 좌표 설정이라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봅시다. 자, 이 Q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얘는 직선하고 로그야. 직선하고 로그를 연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선하고 지수도 안 된다. 그니까 교점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괜히 뭔지 모르니까 알파로 그냥 스타트하자고. 그래서 여기는 이 Q의 좌표를 알파 콤마 여기 위의 점이니까 로그 2의 알파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네? 그럼 여기가 몇 알파? 3알파. 그럼 P는 뭐야? 3알파가 아니라 4알파가 돼야 돼. 이래니 그래서 여기가 4알파 콤마 오케이? 여기다 4알파를 대입하니까 로그 4의 4알파가 된다는 거까지. 됐니? 자, 근데 여기까지 잘해놓고 맨날 헤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헤매냐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저 여기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막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좌표 비율을 볼 때 X좌표의 비율만 생각해서 그래. X좌표의 비율만. 근데 사실 이 닮음은 이 Y좌표의 비율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것 자체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X좌표하고 Y좌표를 둘 모두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항상 모든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X만 생각한다면 지금 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음이가 1대 4네. 여기가 1대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Y좌표의 비율 또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Y좌표에다가 내배를 하면 로그 4의 4알파가 된다. 지수방 정식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지. 괜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4 넘겨서 4제곱 만들어 주시고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곱하고 제곱하는 게 편하겠다. 제곱해 주시고 제곱해 주시니까 8제곱 되겠네요. 됐나요? 결론 알파의 8제곱이 4알파가 되고요. 알파의 7제곱이 4네요. 그렇대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가 아니라 Q의 Y좌표야. Q의 Y좌표야. 근데 알파의 7제곱이 4니까 알파는 4의 7분의 1제곱이 되고 2의 7분의 2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가 2의 7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답은 7분의 2가 답이 된다. 됐니? 그래서 이 좌표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해서 길이 b를 좌표 비율로 설정을 하되 머릿속에 항상 x좌표의 비율과 y좌표의 비율이 동시에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는 거야. 이 됐나요? 좋아요. 자, 넘어가서 200번, 201번 쭉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200번은 사실 활용이 안 돼, 얘들아. 200번은. 왜냐면 닮음이 나오려면 이 직선의 비율 자체가 잠깐만 눈 내려봐.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제 닮은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직선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요거 여기 200번. 오케이? 200번하고 199번의 약간의 차이야. 알겠지? 근데 200번은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잘하고 199번 같은 스타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좌표 비율 생각해서 삼각형 좀 만들라고. 알겠지? 자, 200번 갑니다. 200번. Q대 QR이 3대 5다. 3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3대 5다. GA의 값을 구하라. GA의 값을 구하라.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이것만 간단히 얘기할까? 선생님은 문제에서 물어본 걸 딱 보면 그게 뭔지를 먼저 한번 쓱 보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실 로그 b의 a야. 그럼 얘는 사실 두 가지 형태로 풀려. a, b를 내가 완벽히 구할 수도 있고 또는 a, b를 완벽히 구하지 않더라도 한 문제로 통일하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네, 한 문제로 통일하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a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내가 A, B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선 사실 문제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해. 이 말이 동의하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대놓고 길이 B 하나만을 주고 있거든. 그럼 식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얘가 3대 5다. 그러니까 A, B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으면 좋겠어, 사실.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이 식만을 가지고 A를 B로 표현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먼저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그대로 한번 활용해볼게. 자, 그러면 x좌표가 2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이 좌표는 2, 로그 a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이놈의 좌표는 2, 로그 b의 2라고 쓸 수 있고 이놈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로그 a의 2라고 쓸 수 있겠네. 됐니?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표현하면 걔는 로그 a 마이너스 2의 뭐야 이게? 로그 a의 2 마이너스 로그 b의 2 이놈인데 요놈 얘는 로그 b의 2 마이너스 요거 빼는 거죠. 그럼 더하기로 바뀌겠네요. 더하기 로그 a의 2 근데 얘가 3대 5다라는 여기 식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 문자 한 두 개인데 여기서 a, b만 통일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제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그냥 푸는 거죠. 됐습니까? 자, 풀어보시면
요거하고 좀 헷갈린데 요거하고 요걸 곱하고 요거하고 요걸 곱하시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다 이걸 곱하니까 5 로그 A의 2 마이너스 로그 B의 2 얘가 여기다 3배 하니까 3에 로그 B의 2 더하기 로그 A의 2가 되고요. 양쪽 크로스 해가지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하면 2 로그 A의 2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8 로그 B의 2 이렇게 된다. 따라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진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1을 위로 올리는 순간 진수가 바뀌니까 망해. 이 1을 어디다 붙여? 아래로 붙여야지. 그치? 그럼 얘는 역수로 따라오는 거죠. 얘도 역수로 따라오는 거죠. 결론 A의 2분의 1제곱은 B의 8분의 1제곱이 된다. A는 양쪽을 제곱하니까 B의 4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이라고. 여기서 헤매지 말라고. 한 문제로 통일하면 끝이었던 A가 B의 4분의 1제곱이니까 답은 4분의 1 따라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로그 함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식은 다 세울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막혔겠지. 그럼 이건 사실 로그가 약한 거지 로그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야. 구별해서 공부해.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201번 갈게요. 한 문제 더 할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 자, 문제 그대로 옮기고 P 1,1이 있다.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다. PA 대 PB가 1대 2다. A가 B보다 작다. 이때 A를 구해주고. 와, 아파. 자, 갑시다. 자, 이 그래프 동균아! 정근선 뭐야? 여기 봐, 여기 왜? 정근선 뭐야? 공부해. 티어가 정근선 뭐야? 둘 다 밀려있어, 이놈들. 선우야, 정근선 뭐야? Y는요? Y는? 이 족팔짝 뛴다. 규진아, 정근선 뭐야? X는 1. X는 1, 로그에 대한 정근선 X, G에 대한 정근선 Y. 넷다 내실에 셋 다 묶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팬다. 어?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X는 1 정근선 찾아주시고 여기 밑이 2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때 P가 일단 봐봐. 내가 알고 있는 점 먼저 찍으면 1,1이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 1,1 있나봐. 맞니? 그리고 A하고 B는 여기 위에 점인데 PA,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A, B 어디다 찍을 거야? 이 점 지나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이제 잠깐만 딱 1분만 자, PA 대 PB가 1대2니까 여기가 1대 이거는? 이거 뭐야? 아까 했지? 길이가 좌표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대로 닮은 비를 활용한다. 따라오세요. 근데 x좌표의 비율하고 y좌표의 비율 모두 활용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지 계산이 간단해. 답정을 좀 프린트 받을 수 있어. 알겠지?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일단 이제 이런 그림으로 문제를 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가 1대1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놈의 x좌표의 비율도 1대2로 흘러갈 것이고 이놈의 y좌표의 비율은 1대 닮은 비 3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이 길이를 몰라. 그러니까 잡아놓고 시작을 하자고. 됐니?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가 3알파가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알파면 여기가 2알파니까 3알파가 아니라 여기는 애초에 1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알파 3알파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까는 여기는 이 P라는 점이 원점이었어.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여기 조금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길이를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가 2알파가 되는 건 맞아. 근데 그에 따른 A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1을 더해야 된다는 거지.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됐니? 자, 그럼 그에 따른 Y 좌표니까 여기다 대입하니까 로그 2 알파 이렇게 잡히는 거고. 자, B의 좌표는 1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3알파, 알파 더하기 3. 그러면 여기는 로그 2에 요거 대입하니까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놈의 Y좌표의 비율이 1대 3인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Y좌표가 아니라 이놈의 Y좌표에서 1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놈의 Y좌표에서 1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식 써보자고. 1대 3에 대한 식 한번 써보자고.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길이가 의미하는 건 로그 2의 알파에서 여기 있는 놈의 좌표가 1,1이니까 여기까지가 1이라는 얘기야. 1을 빼준 거 이렇게 로그 2 알파에서 1을 빼준 거 이렇게 이놈 대 로그 2에 아이고 괄호 안 쳤네. 알파 더하기 2에서 1을 빼준 거 얘가 1대 3이다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 3 로그 2에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알파를 구했으니까 A, B를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파 구하면 여기 A, B 찾으면 끝나. 됐니? 이 풀이가 훨씬 간단하다고. 답지를 한번 공부하려고 해봐. 머리 좀 준할 수도 있어. 이제 훨씬 더 간단하다고.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202번 갑시다. 202번. 자, 일단 문제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주어진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있는데 삼각형 ABC 이놈의 넓이를 줘놓고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거 하나의 좌표를 잡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좌표를 다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전에 이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 평행이동이네. 얼마만큼? 이만큼.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2라고 잡으면 되겠지. 여기도 2라고 잡으면 되겠지. 저게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됐니? 근데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변이 2야. 그럼 여기 높이는 1이라고 쓴 거야. 여기가 내가 1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그 기울기와 길이 이렇게 숨겨서 표현한 거랑 똑같아. 2, 1, 2, 1, 평이동, 평이동. 그 얘기가 다 똑같다고 얘가. 1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놈의 좌표를 알파 컴마로 천천히 시작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의 좌표는 네, x초로 이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뿐이죠. 됐나요? 그 다음 C에 있는 이 좌표는 얘를 그대로 1만큼 위로 올린 거니까 1만큼 위로 올려버리시면 알파 더하기 2,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다 이렇게 또 가는 거지. 그럼 알파 값이 나오겠지. 따라오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 걔가 여기 위의 점이다 이렇게 가잖아. 똑같은 풀이라고 똑같은 풀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2가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로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밑을 변환시켜야 되니까 1이라는 놈을 로그 2의 2로 바꿔버리면 얘는 로그 2의 2알파가 되고 이제 진수가 같으면 되니까 알파는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알파가 2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알파가 2니까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요. 다시 4, 로그 2의
4,2 이렇게 하면 됩니다. 4,2. 알파가 2니까 2를 대입하면 4,2인 거야.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그에 따른 뒤에 좌표 구합시다.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6,2가 되고요. 그에 따른 2의 좌표는 뭐예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6, 로그 2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니? 좌표를 하나 다 설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넓이를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로그 2의 6 마이너스 2 이게 답인 거야. 됐니? 그럼 그 답은 됐습니까? 답이 2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20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죽어라. 좌표 설정하시면 됩니다. A, B가 0이고 B, D가 2다. 이때 사각형 ABC를 구해주세요. 자, 똑같네. 자, 똑같다. 완전 똑같아. 여기는 이 좌표를 잡으면 걔를 이만큼 편의시키면 C가 나오고 BC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속 똑같은 풀이라고요. 자, A의 좌표를 잡아. 알파, 2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일단. 그럼 그에 따른 B의 좌표를 잡으면 얘는 X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알파 더하기 2,2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잡히고 걔를 다시 위로 올리니까 C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 여기다 2를 더해 2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2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2는 2랑 알파랑 헷갈리겠다. 어쩔 수 없어요. 자, 2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이걸 풀어보면 자, 미치이니까 미치인 걸로 다 통일시켜. 자, 2 올려 2 올려 그러면 로그 2의 4죠. 그럼 여기 4로 바꾸면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진수가 같으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2의 제곱이 4 알파 제곱이면 되고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면 되니까 1, 3, 2, 2, 막 1 알파는 2 이렇게 됐니? 그래서 알파가 2라고 구한 거야. 얘가 2예요. 여기가 2니까 2, 4네요. 1을 대입하니까.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넓이니까 지금 아랫변하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밑변만 구하면 되잖아. 지금 사다리꼴이니까. 됐니? 그러면 이놈의 y좌표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y좌표 4 찍고 자, 뭐 대입해야지 4야? 오. 됐어요? 그래서 2,4에서 5,4까지 여기는 3이겠네. 넓이는 2분의 1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라고 여기가 되죠. 됐습니까? 답은 꼭 이런 거예요. 네? 필요한데? 무슨 됐죠? 얘들아, 얘가 4,4
알파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4,4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어쨌든 5,4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1. 됐습니까? 그래서 2 틀렸습니다. 2분의 1에 2 더하기 1 곱하기 2. 답은 3입니다. 자, 넘어가서 204번 갑시다. 204번. 자, 봅시다, 얘들아. 207번 문제, 글씨 5개.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 중요. 기억, 니은, 디귿 버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보면 여기 밑이 2고 여기 밑이 2야. 여기도 밑이 2라고 사실 보이는 거지. 2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니까. 맞니? 그러면 y는 2x라는 요놈하고 y는 로그 2x라는 요놈은 뭐야? 역함수지. 그치?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동시에 배우는 이유가 뭐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y는 x는 그리고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래서 y는 x를 그려. 그러면 y는 x를 그리면 이 p를 너네가 비껴서 그리고 싶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치? 그래 보더라도 p를 약간 좀 지나게끔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린 다음에 왜 그러면 제가 y는 x를 지나치 생각하면 되지. 일단 이렇게 그려. 그럼 대충 뭐 때려 맞추면 뭔가 Q하고 R도 대칭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지금부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이거 그리면 어느 정도 틀은 잡힌다는 거지. 틀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천천히 가보면 잘 봐. 자, 이 절대값 그래프 먼저 볼 건데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는 사실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를 접어 올린 상황인 거야. 됐니?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함수랑 뭐가 역함수야? y는 2x가 역함수죠?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얘가 y는 x 대칭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뭐냐면 얘를 접어 올린 거니까 이 왼쪽에 있는 얘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실 이러한 함수야. 여기는 이만큼은 왜 얘를 접어 올린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 아래 밑에다가 보내버리면 로그 2분의 1의 x인 거야.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얘는 얘하고 역함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얘랑 대칭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얘랑 대칭인 상황인 거야. 따라와.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역함수, 둘이가 역함수니까 이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fx랑 y는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r과 여기 있는 q도 보면 y는 x의 대칭인 두 가지의 함수에 대하여 똑같은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어거지로 좀 때려 맞추자면 x1, y1이 여기 위에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거는 x1과 y1이 같다라는 것과 얘하고 얘가 p하고 r이 q하고 r이 y는 x 대칭이니까 이 x2는 y3 이 y2가 x3라는 것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걸로 풀 수 있는 걸 잠깐 보면 이거 뭔가 바꿔치기 한번 해보자. 바꿔치기. 자, x2를 y3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지? 잘못 쓰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y2를 x3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거 맞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한번 바꿔치기 해볼까? 자, 근데 이러한 형태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나눠가지고 기울기로 읽는 게 중요해. 기울기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얘를 기울기로 읽으려면 분모에는 x가 있고 분자에는 y가 있어야 되는데 x1-1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건 맞아. 잠깐 봐봐. 근데 이걸 나누면 얘는 분모에 y가 가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이상해. 그래서 식에 조금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식을 x1-1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y2-1로 나누면 근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 안 했네. 얘들아
자, 이걸로 나눌 때는 항상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x1이라는 걸 보면 x1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양수, 음수? 음수네. 됐니? 자, 마찬가지로 y2-1 봅시다. y2는 여기 있어요. 1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얘도 1보다 작네. 그러므로 얘도 음수네. 그럼 양쪽을 음수, 음수로 나누니까 양수 나누게 되겠지? 그래서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 자, 근데 얘를 내가 기울기로 읽으려면 여기도 x, 여기도 y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활용한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 y2를 x3로 바꿀 수 있고 이 x2를 y3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하고 얘도 기울기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왼쪽은 1,0에서부터 x3, y3까지의 기울기 1,0에서 x3, y3 기울기 됐니? 얘는 1,0에서 x1, y1 기울기 기울기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니? 봐봐 1,0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요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요거 이렇게 있으면 이 한 점에서부터 기울기 이렇게 컸다는 얘기야. 어느 게 더 커? 음수니까 완만할수록 더 크죠. 그럼 완만한 건 x1, y1이 더 완만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더 크네. 그래서 틀린 거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니은하고 디귿은 처리가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처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어떻게 푸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억은 별표 쳐놓고 이거 유형입니다. 유형. 기억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봐봐. 어떠한 유형이냐면 써놔 옆에다 함수값 비교. 함수값 비교. 함수값 비교. 자,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웁니다. 그리고 기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 문제는 이 x1이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는데 일단 x1은 1보다 작은 거는 너무 자명하니까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얘는 2분의 1이 x1이 2분의 1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봐봐. 이 p라는 애는 사실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갖다 써볼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지? 얘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니까. 됐니? 그래서 P라는 점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에 따른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갖다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였고 이 그래프를 갖다 써보면 걔는 로그 2분의 1의 x였어요. 됐니? 이것도 선생님이 바꾸게 로그 2분의 1의 x로 바꾸게. 그럼 봐봐. P의 x좌표가 x1인데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니? 그럼 2분의 1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2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에 대하여 이 함수값이 더 크면 2분의 1 왼쪽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면 선생님 이놈의 함수값이 더 크면요 그 말은 2분의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함수값을 비교하면서 찾는 어떤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좌표를 찾아보시면 보세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1이 나오고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나와요. 얘는 1보다 크니 작니? 헷갈리면 그래프 떠올려 헷갈리면 자, 이 감소함수 맞아? 근데 2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지? 2분의 1, 2분의 여기 있다고 2분의 1, 2분의 1을 지금 여기 있다고 어때? 1보다 작죠? 여기가 1보다 작습니다. 즉 여기는 y좌표보다 얘가 작아요. 함수값이 얘가 작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하는 문제구나 애초에 받아들이시고 2분의 1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비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죠. 그치? 이거 잘해야 돼. 자, 넘어와서
210번 210번 갑시다. 주세요. 오늘 앨범 꽉 차는 거 아니야? 인생 고등학교 얘들아, 이보다 큰 실수 행동을 비교한 것이 없지. 그날에 좀 푹 쉴게요. 그래도 질문하면 선생님이 받아줄게요, 여러분들. 학교 질문 환영합니다. 근데 전화는 하지 마세요. 질문할 때 전화가 좀 급한 일 좀 받아내. 선생님, 고쟁이 200번에서요 하는 순간 바로 쌍욕 나갈 수 있어요. 전화해도 문자로 하세요. 자, 봅시다. 자, 이 세 개의 대수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나왔고요. 일단 이런 거 세 개 묶어서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여기 이렇게 부등호 나오고 로그 나오면 양쪽의 로그 취해서 로그의 범위를 끄집어내자. 계속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일단 양쪽에 전부 다 밑이 A인 애들이니까 밑이 A인 로그를 먼저 취해야겠다.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함수니까 양쪽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더라도 범위는 부등호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풀어보시면 로그 A의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자, 그러면 얘는 얘를 2배 하내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것 같고, 그치? 얘는 이거를 제곱한 놈이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다고 할 거야? 모르는 거지, 얘들아. 그치? 모른다가 답이야. 얘가 3인데 얘가 3.5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정확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라면 얘가 크다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보여주긴 할 건데 시험이라면 얘가 크다고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찾아보자. 이놈의 범위. 그럼 이놈의 범위 어떻게 찾을래? 저런 형태를 만들어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저런 형태 어떻게 만들래? 양쪽에 A인 로그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놈의 범위를 찾으려면 양쪽에 A인 로그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요. 자, 얘는 A가 2보다 크네. 그럼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잘 봐.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란 얘기야. 됐니?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럼 얘는 1보다 작겠지, 얘가? 그거 좀 괜찮니? 그냥 바로 하자. A가 2보다 크면 이거 1보다 작은 거 괜찮니? 여기 3, 4, 5, 6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얘는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여기 3에 3이 1일 테니까. 그냥 1보다 작다고 합시다. 따라오시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어진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놈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일단 얘가 꼴등인 건 알겠고, 여기서 이제 운에 맡기냐 이제 완벽하게 푸냐 이거에 대한 얘기지. 따라와. 그 선생님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정확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고. 즉 배소를 비교해보겠다고. 그럼 배소를 어떻게 하는데? 네, 빼요. 떠오르시라죠. 2개 빼는 겁니다. 2개 빼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더 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로그 AX로 묶어버리면 얘는 2 마이너스 로그 AX가 나옵니다. 됐나요? 근데 로그 A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알고 있어. 그럼 얘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래서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뺀데 양수네? 얘가 더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애매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뭐가 큰지 모른다. 잘했어요, 거기까지. 이걸로 찍었다. 잘했어요. 이 시험 문제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난 이게 더 클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못한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계속 이거까지 정확히 해보시면 답은 얘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211번 갑시다. 211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초반에 하다 보시면 막 그래프 나오고 도형 나오고 이게 더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그게 풀이가 똑같아가지고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워지셔야 돼. 이런 게 더 짜증나고 이런 게 더 귀찮은 겁니다. 이런 거. 오히려 그래프만 땡큐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이 왼쪽,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응? 오케이, A가 영하고 1 사이다. 왜 준 걸까? 밑이 A인 뭐든, 밑이 A인 지수함이든 그래프를 주고 있는 거야. 감소함수라고. 그렇게 읽어나가야 돼, 바로. 오케이? 얘를 풀면 A 범위가 0과 1 사이인데, 아, 얘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읽어준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B는 A보다 크대. 그러면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 모르지? 그치? 그래서 이 B는 증가일 수도 있고, 참 별로네요. 감소일 수도 있다. 주면 좋았는데 저걸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을 보시면 감소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는 그냥 부등호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이게 맞나요? 틀렸네. 됐니? 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핵심은 어쨌든 밑을 통일시키는 거. 1로 보는 순간 망해. 얘를 로그 A에 A로 가야지. 그럼 감소함수니까 부등호를 바꿔줘야겠네. 얘가 맞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이래. 자, 여기 보면 B는 어쨌든 A보다 크니까 B는 0보다는 큰 거야. B는 0보다는 큰 거야. 그치? 근데 B 더하기 1 왜 준 거야? 증가함수라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항상 밑을 봐서 제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져보다 보면 얘가 그렇게 읽히는 거야. 바로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증가함수인데 이 둘을 곱하면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로그 B 더하기 1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이렇게 생겼겠다.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일단 1이겠네. 이 B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나니까 항상 지난 점을 찍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A하고 A 더하기 1을 대입해볼게. 그럼 A는 어디 써야 돼? A는 0과 1 사이지? 그럼 A는 어디 써야 돼? 0과 1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 얘가 있습니다. 됐니? A 더하기 1은 A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A 더하면 여기 있네. 따라와.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로그 B 더하기 1의 A인 거고 여기는 얘가 로그 B 더하기 1의 A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하나는 양수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니 그런 걸 맞다. 됐나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가 1보다 작대요. 즉 감소함수라고 줬는데 그때 얘가 2보다 큰지를 물어봤어. 자, 보자.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하면 1인 거 괜찮아? 선생님은 이게 약간 최소값을 읽히는데 어때? 최소값이라고 읽으면 산술기 아닐까? 산술기 아닐까? 그치? 근데 로그 A의 B 근데 산술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얘는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 산술기는 항상 기본 조건이 얘네 둘이 양수라는 조건을 사실 숨기고 있는 거야. 볼게. 자, 밑이 A든 밑이 B든 어쨌든 감소함수죠. 왜냐면 A하고 B 둘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A하고 B는 어디 있어요? 어쨌든 1보다 작으니까 A하고 B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A든 B든? 맞니? 즉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를 쓸 수 있다. 됐니? 그럼 산술기를 써버리면 얘는 이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그게 1이야. 맞아?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하고 얘가 같을 때잖아.
근데 이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둘이 같으려면 A, B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같지가 않대. 그러므로 얘를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같아.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푼 거 맞나? 맞다. 현실 결론하네. 네,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맞다.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자, 넘어가서 214번 갑니다. 214번. 지울게요. 정의역이 그때의 치역이 치역 A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B는 3보다 작을 때 A 더하기 B를 보여주고 자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딱 잘라놓고 문제에서 치역 나왔어. 치역. 그럼 치역 보이면 무조건 그래프로 푼다의 규칙표 여기 머릿속에 좀 박혀있나요? 치역 나오면 그래프 박혀있나요? 그냥 박혀있나요? 지금 내신될 때 치역 그래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치역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언제까지? 재수할 때까지. 좀 그래? 어쨌든 자 치역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치역의 범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로감수를 접어 올리고 1만큼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빨리 그리고 누군가는 느리게 천천히 그리는 것 뿐이야. 오케이? 선생님 그려볼게. 자 일단 정면선 체크. 정면선은 얘가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 됐니? 그 다음 여기 9분의 1 무시. 맞아? 그 순간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오세요. 근데 얘를 이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린다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 따라와. 근데 걔를 1만큼 더하니까 사실 얘는요 여기서 1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여기다가 1 더하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를 찾자고요. 얘를 찾으려면 y좌표는 1인 거니까 x좌표는 x 절편을 찾아야겠지. 즉 여기에다가 뭘 넣어서 0이 나오는 데를 찾아야 돼.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얘가 뭐이면 돼? 1이면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얘들아 이렇게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18,1이고요. 여기 정면선 x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냥 빨리 찾아보라고. 왜? 못 찾을 것 같아? 정근성이가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됐니? 자 근데 그에 따른 정의역하고 치역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정의역 마이너스 20부터 A를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20은 대충 여기 있는데 얘들아 시험이잖아. 그럼 A 여기다 찍을 거야? 아니지 여기겠지. 무조건 너네가 생각하는 그 쉬운 거 반대야. 알겠니? A 여기다 그냥 생각할게. 그럼 그렇게 나와. 맞아? 그에 따른 치역이 B부터 3까지라고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y좌표 구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20, y좌표 구해봅시다. y좌표 뭐예요? 오 뭐야? 오 재밌네. 자 어쨌든 이 3은 아니겠다. 그치?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0 대입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여긴 3의 거듭제곱이 나와야지 자연수 형태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3은 아니야. 그 말은 무조건 여기가 A, 3이라는 얘기죠. 굳이 열심히 해볼 필요가 없다고. 했을 필요 없다고. 어쨌든 무조건 A,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다 A를 대입하면 3이어야 되니까 로그 3에 9분의 1에 A 더하기 3 이놈의 절대값 더하기 1이 3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얘가 2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구해야겠네. 따라와. 그러면 9분의 1 a 더하기 3이 9니까 얘가 6이고 a는 양쪽에 9 곱하니까 54 이렇게 나오나 보다. 54. a가 54인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정의역 이 a는 54고요. 치역 이 b는 여기 1이 되겠죠. 1부터 54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답은 55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굳이 여기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 놓친 게 있긴 한데 뭘 놓쳤냐면 선생님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사실 뿔마이를 더하는 게 맞거든요. 뿔마이를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잘 봐야 애초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걸 접어 올린 거니까 요걸 왔단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y는 로그 3에 저기가 플러스인 이 그래프인 거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런 그래프인 거지. 따라오기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여기 절대값 그냥 벗고 쓰면 되는 거지. 이 오른쪽은 절대값을 벗고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라고 확정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고생이 끝.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좌표의 중점이 4분의 9,1이라고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함수, 지수함수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이야. 좌표 설정. 여기는 y좌표가 1이라고 주고 있으니까 이놈의 좌표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y좌표가 1이야. 자, 여기 y좌표가 1이어야 돼. 그럼 x가 뭐야? b. 잡아. 여기는 a. 잡아. 됐니? 그러면 중점의 좌표가 4분의 9라고 나왔기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1 더하기 1 얘가 4분의 9, 1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분의 9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이놈의 y좌표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y좌표 2 여기도 마찬가지로 y좌표 2 좌표 설정이 핵심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b제곱 여기는 a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해주시면 하는 문제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a 더하기 b밖에 모르는데 문제에서 뭐 또 있나? AB가 1이라고 줬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거 1이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러므로 B-N은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방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귀엽죠? 갑자기 고재가 여기 막 사이라고 달리는 거 하니까 좀 귀엽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가서 451번 갑시다. 오! 시험에 냈다. 아닌데? 448번 됐는데? 그런 거 냈어, 어쨌든. 문제를 정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나열한 것.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범위 나왔고 로그 나왔으니까 양쪽에 로그를 취해서 먼저 끄집어내자. 그러면 밑이 A인 애들이 좀 더 많이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 양쪽에 밑이 A 로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A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로그 정의되지 않으니까 일단 버리고. 됐니?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놈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한 건데. 따라와. 자,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B-1이고 얘는 그냥 로그 A의 B고 얘는 로그 A의 B분의 1이고 다 미치는 걸로 바꿔야지. 얘는 1-로그 A의 B네. 맞아? 근데 로그 A, B가 0과 1 사이야. 누가 제일 커?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커? 3번이 제일 크죠? 헷갈리면 2분의 1 대입하면 된다. 누가 제일 작아? 얘는 음수죠?
얘는 음수잖아. 나머지는 그래도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3이 답이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461번. 461번. 자, 저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갑니다. 로그 x, 로그 x. 네, 봅시다. x의 범위가 자, 일단 지수를 뭐 어쨌든 치환할 수 있으면 치환하면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얘랑 여긴 얘는 똑같은 놈이죠, 여러분들. 3하고 x 자리 바뀌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긴 얘도 한번 쪼개서 보면 얘는 2 더하기 로그 x라고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여기까지 불만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보이니까 얘를 그냥 t라고 치워하는 게 좋지 않을까? 3의 로그 x를 t라고 치워하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일까? 그래프 떠올려. 근데 x가 1보다 크면 얘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증가함수 이렇게 여기 1, 얘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니까 t는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와야겠네. 3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t의 범위를 꼭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리고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제 자 간다. y는 마이너스 t 제곱 얘하고 이거 똑같은 놈이라고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얘 쓰면 되지 18t 이렇게 하면 이거에 뭐라? 최대값. 됐나요? 그럼 이차함수 최대값 똑같이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우리 여태까지 얘만 치환해왔거나 로그 x를 치환했거나 또는 3x를 치환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이것도 충분히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됐니? 자, 넘어가서 462번. 462번 유형. 밑에도 문자, 지세도 문자.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오케이? 외워야 돼, 얘들아. 저거 식형태 보이면 그냥 로그 취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462번, 463번 똑같은 유형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오케이? 아래를 하는 게 낫나? 이거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도 문자고 여기 지수에도 문자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밑이 2인 로그가 보이니까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함으로써 일단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는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x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니? 이렇게 해보니까 아, 얘를 치환하면 이차함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로그 2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니까 양쪽에 로그 2 그러면 0부터 3 좋아. 이렇게 빨라진다. 이렇게 맞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t제곱 마이너스 4t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이유는 얘는 로그 2의 y이기 때문이야. 그럼 봐봐. 마지막 답까지. 내가 구하려는 최대치수는 y의 최대치수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에 따른 y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불로 t는 2. t의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0부터 3을 표현하면 0부터 3 이렇게 되겠다. 됐니? 자, 그럼 최대값은 t가 0일 때, 최소값은 t가 2일 때. 됐니? 그럼 t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0 얘가 로그 y, t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얘가 로그 y. 됐니? 그러므로 y의 최대값은 1이고 여기 y의 최대값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는 y까지 정확하게 구해주셔야 된다. 틀렸니? 여기가 있다. 여기 g가 있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 y 1이고요. 맞고요. 여기 2의 마이너스 4제곱. 갑자기 위치 미래 생략해버려. 자, 넘어가서 467번. 467번. 산술기야. 대충. 야, 몇 분 남았어? 우리 25분. 1분 남았어. 봅시다. 산술기야도 아니네. 자, 이거 보면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x 그리고 로그 25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내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됐니? 치환이 보여야 될 것 같아.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2차식,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됐습니까? 끝! 자, 오늘 여기까지. 숙제하고 사고.